안녕하세요. 맥수학학원의 정세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맥수학 초등학교 6학년 입체도형과 그리고 평면도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인데요. 먼저 1단원과 2단원, 다시 1학기 2단원과 1학기 6단원의 각 기둥과 각불 그리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2학기 5단원의 원의 넓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2학기 6단원에 있는 원기둥과 원뿔 그리고 부피를 구하는 거, 구의 부피를 구하는 거는 오늘 시간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기둥과 각불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형을 배운 거 기억나세요? 여러 가지 도형이 있었는데요. 어떤 도형이 있었냐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도형들이 있었죠. 이런 도형들이 밑면이 되는 기둥, 밑면이 되는 뿔을 말해요. 그리고 기둥은 말 그대로 기둥 모양이고요. 뿔은 뾰족하죠? 한 곳에서 모두 만나는 그런 도형이에요. 자, 삼각기둥, 삼각뿔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요. 우선 이 도형이 삼각형이 되어요. 밑면이 삼각형이 되는 삼각기둥, 밑면이 삼각형이 되는 삼각뿔, 그리고 사각형이 되면 사각기둥, 사각뿔,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오각뿔. 이런 모든 이름이 각기둥과 각불의 밑면이 어떤 도형인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형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각기둥을 볼게요. 위에도 지울까요? 각기둥. 각기둥 말고 다른 게 또 있죠? 밑면이 각이 없는 원기둥. 이 원기둥은 2학기 6단원의 원의 넓이를 배우고 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요. 자, 각기둥은 먼저 삼각기둥을 그려볼게요. 제일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유용한 입체도형인 것 같아요. 먼저 입체도형을 그리면 세 가지가 나타나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점이 있고요. 선이 있고요. 선분이죠. 그리고 면이 나타나요.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점은 두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그냥 두 직선이 만나는 위치라고 할게요. 그래서 두 직선이 만나는 지점을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런 점들이 모두 세어보면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죠? 삼각기둥은 점이 6개가 있네요. 선은 두 점을 이어주는 선들이에요.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을 선분으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삼각기둥은 선분이 윗면에 삼각형이니까 3개가 있겠죠? 윗면에 삼각형이니까 3개가 있겠죠?
그리고 기둥이 되는 선들을 모두 세워주면 9개가 되어요. 면은 밑면과 밑면, 둘 다 밑면이에요. 밑면 2개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삼각 기둥의 옆면 1개, 2개, 3개를 더해주면 5개가 되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삼각 기둥이에요. 점의 개수는 삼각기둥 3의 2배가 되었죠. 성분은 3배가 되었고요. 면의 개수는 3에 밑면 2개를 더해 주어서 5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각기둥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삼각기둥만 봐서는 이게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자, 사각기둥 한번 볼까요? 어떤 걸 그려볼까요? 약간 고층 빌딩처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기다랗게 그래서 사각기둥도 3가지가 항상 나타나요. 입체 도형은 점이 있고요, 선이 있고 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각각의 점들을 세어보니 위에도 4개, 밑에도 4개, 그래서 8개가 되었어요. 선은 밑면 4개, 또 아랫면 4개, 기둥으로 된 받쳐주는 부분이 4개, 그래서 총 12개가 되었어요. 혹시 너무 빠른가요? 자, 세 번째로 면이 있는데요. 밑면 2개, 밑면, 아랫면, 윗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학생들은. 자, 친구들도 그렇게 부르나요? 자, 윗면, 아랫면 2개가 있고 옆면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면이 6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점들은 우리가 사각기둥이었죠? 사각기둥에 2를 곱한 거. 선은 위에도 4개, 밑에도 4개, 세로로도 4개고, 삼각기둥에서 사각기둥으로 갈 때 하나씩 늘었어요. 위에 밑면도 하나 늘고, 옆면도 하나 늘고, 밑면도 선분이 하나 늘어서 총 사각기둥에 3을 곱해서 4 곱하기 3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면은 밑면과 윗면은 항상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어서 2를 두고요. 그 다음에 사각기둥 이어서 면이 4개가 생겼기 때문에 4를 더해줬어요. 좀 더 알기 쉽게 4 더하기 2라고 볼게요. 만약 이 각기둥에 각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져서 얼마인지 모르니까 n으로 될게요. n각 기둥이라고 하면 4 대신 n을 넣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중학교 과정이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뿔이 있어요. 자, 각뿔은 아까 뿔처럼 생겼댔죠? 자, 뿔처럼 생긴 건 한 곳에 전부 모이겠죠? 점들이. 몇 각 기둥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밑면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모일 거예요. 먼저 삼각뿔을 그려볼까요? 삼각뿔. 자, 삼각뿔은 이제 밑면이 삼각형이에요. 맞죠? 삼각형에 이 정도 꼭지점에 모일 테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삼각뿔 그렸을 때 또 입체적이니까 3가지가 나타나겠죠? 어떤 거 있나요?
점, 선, 면. 점은 몇 개가 됐을까요? 이번에는 위에 있는 이 꼭지점은 항상 한 개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왜냐면 사각기둥도 오각기둥도 모두 밑면의 각의 개수가, 점의 개수가 달라질 뿐 위에 있는 꼭지점은 한 개 그대로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었어요. 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요. 면의 개수는 아까 삼각기둥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윗면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밑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어요. 이런 삼각뿔이 있는데요. 자, 이런 삼각뿔에서 3이죠. 점의 개수는 밑면 삼각형 더하기 위에 점 하나. 그리고 선의 개수는 위에 삼각형만 없어졌을 뿐이니까 각의 개수, 삼각형 곱하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번 더해졌고요. 면의 개수는 밑면은 항상 있을 거예요. 위에는 없어졌죠? 그러면 옆면 3개. 만약 사각뿔이 되면 선 하나만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삼각형에 밑면 1개 더해진 형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또 이게 맞는가 확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각뿔을 그려볼 거예요. 자, 사각뿔 먼저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으로부터 하나, 둘 내려오고 두 개 이어져서 삼각형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뒤로 점을 밑면을 만들어주고요. 만들면 사각형이 됐죠. 밑면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사각뿔이고요. 사각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점들을 이어주면 돼요. 그래서 위에 꼭지점에서 모두 만나게 됩니다. 자, 사각뿔을 그렸는데요. 이번에도 점, 선, 면을 찾아볼까요? 점, 선, 면.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점의 개수는 사각형에서 점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사각뿔이니까 5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 5번째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각 4에 1을 더해준 거예요. 자, 선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선은 밑면에 선이 4개 있죠. 그리고 꼭지점까지 가는 선이 4개가 그려지죠. 그 선 4개를 더해주면 4 더하기 4니까 8이 되고요. 8개. 그리고 사각뿔이었기 때문에 4에 1을 곱해준 것과 같아지죠.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밑면은 항상 있죠. 삼각뿔도 있고 사각뿔도 밑면은 항상 존재해요. 그러면 한 개는 항상 있고 그 다음에 면의 개수에 따라서 옆면이 정해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그리고 면의 개수는 사각뿔 각의 개수에 1을 더해준 것과 같아요. 이렇게 각기둥과 각뿔을 살펴보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이거 괜찮은가?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각불과 각기동의 높이와 부피를 구할 거예요. 이제 그거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수업하고 해볼게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로 왔어요. 좀 괜찮은가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는 먼저 직육면체는 어떻게 생겼죠? 상자처럼 생겼죠? 자, 직육면체. 직육면체는 이제 육면체 중에서도 직사각형이 6개가 모인 도형이에요. 입체 도형인데요. 먼저 이 직육면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죠? 앞에 면과 뒤에 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크기가 같았죠. 넓이가 같죠, 넓이가. 윗면과 아랫면도 넓이가 같고 왼쪽 면과 오른쪽 면도 넓이가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넓이들을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거를 뭐라고 불렀죠? 겉넓이라고 불러줘요. 하지만 요즘은 겉넓이라고도 안 해요. 그냥 넓이라고 불러요. 신기하죠? 하지만 겉넓이라는 이름도 기억해주세요. 또 이 직육면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부피라고 불러요. 친구들 중에서도 좀 키가 크거나 아니면 막 어깨가 넓거나 그런 친구들 야, 부피가 많이 나가네 라고 부르죠? 안 부르나요? 아하, 아쉽네요. 자, 이 직육면체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바로 각 선분의 길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이와 위의 길이, 뒤에 4개의 길이가 전부 같고요. 세로로 된 길이도 전부 같고 옆으로 된 대각선 길이도 전부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가 3개만 있어도 알 수 있어요. 먼저 밑변의 길이 다시 할게요. 가로 라고 부르고요. 세로 그리고 높이라는 이름을 붙일게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어떤 벽이 만났어요. 벽을 만났는데 높다 이러잖아요. 그 높이예요.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와 세로 곱해서 밑변의 넓이를 구하고 가로 높이 구해서 앞에 면의 넓이를 구하고 세로와 높이를 곱해서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다 더하면 겉넓이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부피를 배우는 차례이기 때문에 부피 위주로 갈게요.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먼저 부피를 구하기 앞서서 넓이를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자, 가로가 4예요. 세로가 됐네요. 세로가 4고 가로가 5일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0이 됐죠? 왜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방법이 어떤 게 있었죠? 바로 이런 정사각형 가로 1, 세로 1인 정사각형을 넓이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채워 넣어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채워 넣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에 5개가 들어가고 세로로 4개가 들어가서 넓이가 정사각형이 20개 있으니까 넓이가 2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부피도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떤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육면체가 가로도 1이고
세로도 1이고 높이도 1인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러면 부피는 당연히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부피가 1이 되겠죠? 자, 1만 적을게요. 그러면 이 정육면체도 직육면체군요. 직육면체도 부피를 알 수 있겠죠? 어떻게요? 정육면체를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계속 채우다 보니 부피가 이 직육면체가 가득 찼네? 맞죠? 이번엔 조금 더 간단하게 숫자를 적을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그릴게요. 그럼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넓이를 구할 때랑 계산이 똑같구나. 대신 하나를 더 곱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요. 자,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 아유, 직육면체인 차네. 자, 먼저 정육면체가 이렇게 생겼었죠? 가로가 1, 세로가 1, 높이가 1. 이 직육면체를 부피가 1인데 하나의 단위가 된다고 해서 단위 부피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새로 나온 건지 선생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는 안 배웠던 이름이 나오네요. 자, 이런 단위 부피인 정육면체를 길이가 1이에요. 다 전부 1인 직육면체인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채워 넣었어요. 채워 넣었더니 가로로 몇 개가 채워졌을까요? 5개가 채워졌네요 라고 일단 선생님이 한번 정해볼게요. 가로로 5개, 세로로 3개가 채워졌어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2개만 할게요. 계산이 복잡하면 여러분도 어려우니까. 아마 암산이 빠른 친구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를 배려하기 위해서 한번 숫자를 작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 가로에 5개, 세로에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바닥에는 몇 개가 채워질까요? 바로 이렇게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 곱하기 2가 채워졌어요. 맞죠? 그러면 밑에 있는 건 10개가 있겠죠? 그리고 넓이는 12 되고요. 넓이는 10. 높이는 이제 이 상자들이 1층만 쌓이는 게 아니라 2층, 3층, 4층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5층이 되었네요. 상자를 5개까지 쌓아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1층에 있는 거를 5번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0 곱하기 5가 되어서 총 5이 넓이가 되어요. 우리가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엔 직육면체가 아니라 하나의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사람들이 사는데요. 1층에 자, 이렇게 그렸어요. 1층에 왼쪽으로 집이 5개가 있고요. 뒤로 집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1층에 집이 20개가 있죠? 고층 아파트니까 엄청 높을 거예요. 만약 100층까지 있다고 할게요. 너무 높나요? 하지만 이런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1층에 20개의 집이 있고 2층, 3층, 4층, 5층 계속 집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아파트의 집의 개수는 1층에 있는 집을 계속 100번 다 하니까
20에 100을 곱해줘서 2000이 되었어요. 맞죠? 그러면 부피는 2000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2000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는 5였고요. 세로는 4였죠. 높이는 100이었어요. 그래서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2000.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말했었죠? 각 기둥과 각불도 계산해 본다고 했죠? 자, 각 기둥은 삼각 기둥이 있다고 할게요. 삼각 기둥이 밑면의 넓이가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가 10이라고 주어주고요. 높이는 4라고 했을 때 이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밑면이 10이고 높이는 4였으니까 네, 아까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40이 되었어요. 그리고 밑면의 넓이가 주어지지 않고 이 삼각형의 높이 그리고 삼각형의 밑변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높이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10이었으니까 40이었죠? 각불은 한 곳에 만났었죠. 자, 각불은 한 곳에 만나서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삼각불인데요. 밑면이 10 똑같다고 하고 높이를 약간 바꿀게요. 왜냐면 결국 우리는 전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삼각기둥과 삼각불이 높이가 같다라고 할 때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였죠. 60. 삼각불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서 찾은 방법이 이런 삼각기둥에 물을 가득 담고 삼각불을 넣었어요. 넣고 꺼냈더니 물이 이 삼각기둥의 3분의 2쯤 남아있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삼각불은 부피가 삼각기둥의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밑면의 넓이 10에 높이를 곱해서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3분의 1을 곱해서 삼각불의 부피를 구한 방법이 지금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각기둥은 밑넓이 삼각형의 넓이죠. 곱하기 높이를 해줬고요. 그리고 삼각불은 여기에 3을 나누었죠. 아니면 3분의 1을 곱했어요. 오늘 원이랑 원기둥 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안 그래요? 자,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원은 어떤 거였죠? 원은 동그란 것도요. 예를 들면 타이어
아니면 동전, 동전도 있고 바퀴도 있고 아니면 더 있나요? 그런 동그란 것들인데요. 네. 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원에는 중심이 있어요. 어떤 중심이냐면 원 위의 점을 두 개를 이었을 때 제일 길어지는 점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 거예요. 두 점을 이었을 때 제일 길어지는 선을 딱 그렸어요. 그러면 그 점을 그 선을 항상 지나는 점이 있었어요. 이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원의 중심.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이 지름과 반지름을 혹시 배웠나요? 아마 배웠을 거예요. 선생님 기억으로는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자, 지름이라는 게 나오고요. 반지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을 말해요. 지름은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말해요. 이 길이. 만약 이 길이가 10이라고 하면 원의 지름은 10입니다. 라고 하고요. 이 지름은 원의 점이 쭉 돌아가더라도 항상 10이 되어요. 그리고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원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름이 항상 똑같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원의 어떤 관계가 있겠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옛날 고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면서 한 가지 규칙을 세웠어요. 어떤 거냐면 원 위에 있는 점과 원의 중심은 거리가 항상 같도록. 그래서 원의 중심과 거리가 같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걸 원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지름을 알게 되었고 원의 중심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우선 작은 원이 있고요. 큰 원이 있고요. 더 큰 원이 있겠죠?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얘가 달이 될 수 있고 얘는 지구가 될 수 있고 얘는 태양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었어요. 자, 달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크기는 달은 지구보다 작죠? 지구는 태양보다 작죠? 달의 지름은 지구의 지름보다 작죠? 지구의 지름은 태양의 지름보다 작아요? 이렇게 보았을 때 달의 크기로 봤을 때 지구가 달보다 크고요. 지구보다 태양이 크고요. 태양. 그리고 지름의 크기로 봤을 때 달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지구가 크고 그 다음 태양이 크죠? 그러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원의 넓이는 당연히 달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지구가 크고 제일 큰 건
태양이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규칙이 생겼어요. 이런 규칙이 나타나요. 생긴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발견한 거예요. 지름이 클수록 원이 커지고 넓이도 커지는구나. 커지는군. 자, 커지는구나. 자, 여기까지 알고 이번엔 그러면 지름으로 원의 크기를 구해볼까요? 구할 수 있을까? 할 때 한 가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원의 둘레라는 게 있어요. 원의 둘레. 이걸 한자로 말하면 원주라고 해요. 지름이 있을 때 원주가 있고요. 또 작은 원이 있을 때 원의 지름과 원주가 있죠. 이 원의 지름과 원주가 원이 크든 작든 한 가지 규칙이 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원의 지름이 얼마가 되든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었더니 3.14 점점점 3.14 1592 6535 8979 3238 이런 끝나지 않는 숫자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3.14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원주율이라고 해요. 원주율.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지름을 알잖아요. 그러면 둘레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둘레를 구할 때 지름에 3.14를 곱해 주어서 만약 지름이 100이었어요. 그러면 둘레는 얼마가 되어야 3.14가 될까요? 둘레의 100을 나눠서 3.14가 되니까 둘레는 314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원주율을 사람들이 구하고 나서 원의 둘레는 지름에 3.14를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의 둘레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름 말고도 반지름도 있죠? 그럼 반지름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때 지름이 반지름의 2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였죠. 그러면 이제 지름 위치에 반지름 곱하기 2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가 될 거예요. 자, 원의 둘레까지 계산해 보았고요. 이번엔 원의 넓이를 마지막으로 배우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원의 넓이는 어떤 원이 있어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원에 새끼줄을 가득 메웠어요. 그랬더니 그 넓이가 원주율을 2번 곱한 것과 반지름의 원주율을 2번 곱한 것과 같아졌어요.
하시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원주율을 기호로 파이라고 나타내는데요. 반지름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기호를 쓸게요. 반지름을 R이라고 나타내면 원의 넓이는 파란색으로 쓸까요? 원의 넓이는 파이 원주율을 곱하고요. 아, 잘못 설명했네요. 반지름을 제곱한 거네요. 파이 R 제곱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원이 하나 생기고 또 이런 반원이 생기겠죠? 맞죠? 또 얘를 한 번 더 나누면 이제 반원이 아니라 4분원이 생길 거예요. 원을 4등분 했다는 의미로요. 자, 이런 4등분한 원이 생기고 얘를 계속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쪼개면 이제 수박처럼 되겠죠? 자, 수박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원을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계속 잘라서 점점 평평해지겠죠? 맞죠? 평평해지고 여기는 조금 더 세세하게 잘리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직사각형이 되었어요.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제일 처음 한 게 직사각형의 넓이였죠? 그런 것처럼 얘도 직사각형인데 처음에 이 위에 있는 뽀글뽀글한 것들이 어떤 거였어요? 원의 둘레였죠? 그리고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의 둘레가 위아래로 있으니까 원의 둘레의 절반.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었죠? 그래서 절반이니까 파이 r이 되었고요. 그러면 원의 넓이와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네요. r 곱하기 파이 r은 파이 r 제곱이 되었어요. 이렇게 원의 넓이를 고대 사람들이 구한 방법과 현대 지금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입체도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입체도형의 기둥과 각기둥 그리고 각불 그리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연습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